코인 왕자입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번에 좀 시장 흐름이 상승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종가로 보니까 오늘 2.7% 올라가면서 6천만 원이 돌파가 됐어요. 드디어 6,160만 원에 돌파가 됐는데, 자,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자리가 어쨌든 단기박스 돌파로 인해서 6,300만 원 부근까지 안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그냥 넉넉히 봤을 때는 7,000 돌파되면 8,000 요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저 440만 원 자리가 돌파가 좀 시원하게 안 돼서 420만 원에 끝나버렸죠. 그래도 끝나긴 잘 끝났는데 1.9% 오르면서 어쨌든 440만 원까지만 회복돼 버리면 아마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440을 넘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흐름은 비트코인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었잖아요. 시나리오 그렸었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이제 6천만 원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와 하락이 나왔을 때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장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방향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상승이 나온 후에 하락 나온다면, 혹은 하락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으로 봤을 때 저는 2번을 택했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는 게 우리 투자하는데 훨씬 더 이득이다. 1번 같은 경우 오른 다음에 빠지게 되면은 요런 하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상승하고 나서 하락.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일단 움직였을 때 좋다가 또 깨져버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자, 이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세계 증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중국이나 뭐 미국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그 중앙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데 미국 고용 보고서에 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내용으로 최대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 환율이 또 많이 올랐고, 어,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나왔어요. 21년도 테이퍼링 시작하고 이번 연도에 11월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가장 큰 부분은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제일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테이퍼링 일정을 잡는 건데, 이거 언제 시작할 거냐, 테이퍼링. 요거가 지금 제일 커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작된다 그러면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에 테이퍼링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 11월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안전하게 올라가는 비트코인 시장이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물론 올라서 이번에 막 큰 상승 나오고 200% 이상 올라가고 전반적인 코인들이 다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좋은데 과연 먹고 나왔냐라가 중요한 거죠. 먹고 나왔을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승 후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1번으로 제시했던 6천만 원 돌파 후 상승 후에 테이퍼링이든 어떤 또 다른 악재든 발생이 돼서 찍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6천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6천만 원 돌파가 됐다 보니까 그리고 있는 그림은 여기 돌파 시점으로 7천이든 8천이든 갔다고 치면 여기서
다시 빠질 때 6천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요 흐름은 우리가 무시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적절하게 빠지면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히 빠지면 6천이고 그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기존에 발생했던 그 캔들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7천에서 8천이면 이때 당시 요 캔들 자체가 요만큼이에요. 그쵸? 저 때가 이제 비트코인 뭐 10몇 프로씩 올라갔을 때, 그쵸? 아이고. 이제 요런 흐름인데 과연 요거랑 이제 똑같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올라간다면 그러면 적게 가면 한 방, 많이 가면 요런 게 이제 두 방 나오면 하락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제 10월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이거다. 여기서 만약에 아니 좀 불안해서 뭐 그럼 7천에서 8천 사이로 정리했는데 시장이 더 올라간다. 그럴 때는 비트코인 8천만 원 돌파 여부를 계산해 봐야 돼요. 예, 요거를.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페이크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8천, 6천, 아니 8천만 원 돌파 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저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6천만 원 돌파가 확실해졌고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가든 올라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짧게 아주 짧게 6,300 넉넉히 놓고는 7,000, 8,000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탈 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되면은 현금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 지뢰밭이라고 했는데 터집니다. 하나 터지면 제가 봤을 때 우르르 다 터질 것 같아요. 채무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그것도 또 상환이 안 되면 굉장히 큰 또 데미지를 가할 거라고 발표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일 날 거고 지켜지면은 또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요 상황에서 전에 늘 얘기했던 대로 한 20% 정도 비중만 가지고 끌고 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가져가자. 나머지 7, 80%에 대한 현금은 킵을 좀 해둬야 된다. 이미 미국 시장이나 어떤 나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고 재하락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비트코인 흐름은 상승 쪽으로 결론적으로는 강해졌다. 조금 더 봐도 된다. 대신에 올라가면서 또 다른 악재거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헌트가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 1800원 넘어갔다 왔고 어제는 STP랑 썬더 토큰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STP 뭐 거의 뭐 한 200, 250% 막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거의 300원을 좀 찍고 내려온 상태죠. 자, 그리고 썬더 토큰도 마찬가지고 오미세고도 밀리고 아하도 갔다 온 상태죠. 톤도 갔고 이번에 많이 오른 애들은 지금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자, 비트코인 시장 좋은데 내 코인 안 가면은 내 코인 안 간다. 이 올라가는데 내 코인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상승 탄력 받은 애들은 못 가요. 현저히 상승폭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오긴 해도 현저히 못 간 애들 위주로 큰 폭의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초점을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단기 박스권 회복이 되면서 단기 저항이 회복이 되면서 붙어야 됩니다. 메이저들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도지도 굉장히 이제 못 가다가 300원을 회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메이저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 하락을 겪고 나서 요만큼의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줬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리플도 제가 시장 하락 대비해서 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만약에 종가로 1300원만 회복된다 그러면 리플 다시 재공략이 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치는 말씀드렸던 대로 짧게는 400원, 많게는 그 이상으로 공략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건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 같죠? 비트코인 상승장 나오면 엑시 갈까요? 못 갑니다. 이미 쏟아질 거 다 나왔어요. 실적 얘기 나왔지, 테마 끝났지, 주가는 주가대로 상승이 나왔죠. 저번 주 일주일 동안만에만 11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조정 흐름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코인들로 공략이 필수인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 반드시 필수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올랐던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고요. 뭐 상승하는 애들이 더 상승한다,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끝났고, 역방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헌트도 사실 이제 장중에 굉장히 많이 갔다 왔죠. 전에 이제 반등 나오면 1000원 보자 했는데, 이번에 슈팅이 좀 크게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9월 5일날 상승됐던 그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 오긴 했지만, 자, 요런 코인들도 한번 재반등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라든지, 하이브도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지지선 버텨주고 있고, 헌트도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공략도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 마시고요. 단타를 내가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단타 익숙하지 않은데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중에 이제 대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메이저들로 해서 많이 빠진 코인들, 지금 이제 비트코인 6000 돌파했으면 메이저 코인들 상승세를 이끌 만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경제 뉴스도 좀 보시게 되면 내용들이 뭐 집세 뭐 상승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뭐 물품들 다 올라갈 거다,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어 이미 또 뉴질랜드에서는 금리 인상을 또 해버렸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좀 두려운 미국의 그 부채 상환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하고 테이퍼링, 그 두 개만 좀 보고, 저기 이제 부동산도 있죠. 헝다그룹, 헝다 파산에 대한, 걔네 지금 막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많은데 하나씩 팔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빚이 350조인데 이제 뭐 6조에서 7조 마련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네,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뭐 어디서 땡겨와서 뭐 도와줄 때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의 파산 확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반 안전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위험 투자가 맞는데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할 게 코인밖에 지금 생기지가 않았어요. 특히 지금 이제 대장인 비트코인이 간다고 하는 거는 전체 코인 시장을 상방으로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특히 지금 마이너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메이저 코인들로 세팅 준비만 해도 비트코인 꺾이기 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코인들을 꾸준히 체크해서 공략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